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보일러플레이트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웹 개발자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가 별로 없고 그냥 뭐 리액트 같이 집에 라이브러리처럼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환경 설정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바벨 같은 경우에도 따로 관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플레이트 제작이 뭐 웹 개발할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런 작업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뭐 엑스퍼도 똑같아요.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부족한 환경들이 많아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다 보니까는 웹이랑 똑같이 이제 부족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이티브 모듈 관련해가지고 엑스포가 이제 프레임워크 하시긴 했지만은 결국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보일러플레이트를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정확히 어떤 게 부족하냐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타입 세이프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타입 세이프하지 않죠. 이 언어가 뭐 바벨에서 이제 그런 걸 제공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플로우랑 타입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랑 타입스크립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빌트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이제 라우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웹에서는 라우터라고 하고 뭐 그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는 그냥 뭐 내비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믹스에서 개발하는 거 있고요. 이제 리액트 라우터 V4라고 해서요. 그 리액트 웹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우터인데 여기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글로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사실 네이티브에서는 이게 필수는 아니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오토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많이 썼던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제 그게 뭐 RX 진영으로 흡수돼가지고 이제 같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뷰에서 수정했던 것들, 뭐 변수들 같은 게 이제 다른 뷰에서도 또 그려지고 이런 좀 더 개발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사이드에서는 이제 리덕스랑 모비스 같이 대표적으로 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리액트 16이 나오면서 컨텍스트 API라고 해가지고 리덕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네이티브 사이드보다 좀 더 필수적인 게 그런 이제 컴포넌트 뷰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변수 같은 게 타고 내려가는 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뭐 리스트 뷰 같은 게 보면 상품 리스트가 쭉 있고 상품 리스트 안에 뭐 그 상품의 디테일에 대한 리스트 뭐 그런 또 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리스트 뷰가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페런트 뷰를 또 수정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한 것들이 이제 위에서 또 반영이 되고 뭐 다른 뷰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변수 이렇게 막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스테이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변수들이 바뀌었을 때 뷰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렌더링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뭐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2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이게 2가 됐으면 알려줘야지 이게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리액트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뭐 많은 네이티브 개발자분들, 뭐 웹 개발자분들도 이제 이런 작업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국제화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서비스를 한국에서만 하면은 굉장히 포션이 작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많이 하죠. 이런 개발을.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한국어로만 다 개발했다가 나중에 여기 영어 필요해, 중국어 필요해서 막 넣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또 일이거든요. 이게 또 뷰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소모적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테스트죠. 뭐 안드로이드 이제 새로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뭐 iOS도 그렇고 시작하면 바로 이제 테스트 폴더 나오잖아요. 유닛 테스트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환경들이 없어요. 이제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 딱 시작하면요. 환경들이 있죠, 사실. 있는데 이제 이런 뭐 플로우, 뭐 타입 세이브 랭귀지 이런 거 다 맞춰주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또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로 제작하려고 이제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도 있지만요. 대세가 좀 이래요. 대세가 플로우보다는 타입스크립트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씁니다. 현재 리액트 네이티브 진영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좀 취향인데요. 이건 왜 웃어요? 아니 아무튼 이게 취향인데요. 이거 리덕스냐 모브엑스냐 이건 취향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모브엑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 타입 세이프 랭귀지를 쓸 때 그 클래스 이런 랭귀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클래스화하고 이거를 뭐 익스텐드 받고 막 이런 추상화하고 약간 이런 설계를 하고 싶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충족해주기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브엑스가 좀 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잘 맞아요. 이제 리덕스 뭐 아까 오후에 브라이트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뭐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쓰는 사람들은 클래스 싫어한다고 오브젝트로만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거든요 실제로. 근데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에 좀 더 돼 있어요. 클래스화 되지 않고. 그래서 막 클래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바처럼 쓰려고 하면은 또 귀찮은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모브엑스를 쓰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강의 진행하면서 모브엑스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타입스크립트 좀 더 저게 더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로컬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쓸 거고요. 보일러플레이트에. 테스트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리액트 나오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스트죠. 제스트로 이제 유닛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킹 테스트 같은 건 엔자임을 많이 써요. 엔자임이라고 그것도 나중에 다 기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미리 쓸게요. 제스트는 약간 이제 유닛 테스트, 제스트는 약간 유닛 테스트 이런 거에 좀 더 오리엔트 됐으면은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릭했을 때 이게 좀 스냅샷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까지 좀 도와주는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써서 보일러플레이트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처음에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쓰고 싶은데 타입스크립트 쓴다 그러면 처음에 부정적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벨이 또 7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결국 이게 다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이티브 진영에도 이렇게 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설치하고 싶으면 타입스크립트 글로벌 설치하시면 이제 TSC 요 명령어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타입스크립트 시작할 때 뭐 물론 이제 여기 typescript.org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TSC ini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 rnclass config.js라는 거 만들어서요. 이 모듈 익스포트 이렇게 해주면은 인스톨 다 해주고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인데요. 이제 이것도 설치 방법은 이렇고 이걸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가긴 해요. 일단은 좀 스킴을 할게요. 그래서 설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제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최근에 이제 버전 2가 나왔거든요. 원래 버전 1이었는데 버전 2가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제 라우팅을 하고 뭐 홈 스크린에서 두 번째 스크린으로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예제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바로 따라해보면은 되긴 하거든요. 설치하고
설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던 리액트의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윅스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웹으로 좀 이제 이거를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웹에서 네이티브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또 이제 웹까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믹스는 여기 있고 그 웹스라는 또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이고. 저도 이걸 시도해보진 않았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웹으로 포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이제 믹스가 만든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차이점이 얘는 이제 좀 더 네이티브 안으로 들어가서 렌더링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링크라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써보진 않아가지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이거는 좀 더 네이티브에 관여한 내비게이션이다 정도만 알고 요즘에 지금 버전 2로 또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쓰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그래서 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도큐먼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리액트 내비게이션 쓰다 보면요, 그 되게 중복되는 명령어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잠깐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리셋 액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면은 다음 화면에 넘어가는데 뒤에 있는 화면들을 초기화시켜줘야 되잖아요. 뒤로 가는데 로그인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디스패치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걸 없애주면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소스를 맨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실 때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이쪽 공식 이제 도큐먼트에 나와 있어요. 이제 좀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제가 좀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빼놓은 거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리액트 내비게이션 설명하다가 사실 강의 하나가 지나가긴 해요. 이번에 브라이트님이 그 리액트 내비게이션 한번 강의 쭉 하셨거든요. 2시간 정도.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차 이거는 좀 더
이제 다음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어떤 거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좀 직감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걸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고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스가 지금 GitHub 리액트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밋업에 대한 그 GitHub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뭐 가끔씩 뭐 필요한 것들 시간 날 때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은 여기다가 올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로그인 작업 중에 있고요. 이제 네이버 로그인 올려놨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밋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까 3개 막 열어놓은 거 잠깐 넣어놨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RNinit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구성하는 작업을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 뭐 이렇게 만들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TS인데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모브엑스거든요. 이제 모브엑스 제가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그럼 여기서 아까 먼저 패키지.json 보면 좋다고 했죠. 보통 보면은 여기서 스크립트를 먼저 봐요. 이제 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없네요. 이제 npm 스타트 하고 npm install 안 했네요. npm install 하고 이따가 실행을 할 겁니다. 이제 모브엑스라는 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세팅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기서 리덕스나 모브엑스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있으시고 두 명도 있으시고 너무 많은 걸 막 알아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아프시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몰라도 이제 프로젝트에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되게 편하거든요. 나중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때 막 인티그레이트 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일러플레이트 딱 세팅해 놓고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치됐고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만약 어떤 변수가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면 이제 뷰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뷰에서. 근데 만약에 이 뷰가 있고 막 다른 여러 가지 뷰가 있잖아요. 3가지의 뷰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변수만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걸 다 뭐 글로벌하게 변수 잡아가지고 글로벌 변수를 바꿔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시 렌더링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렌더링 다시 되려고 하면은 그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뭐 정책이에요. 리액트의 정책인데 그걸 바꿔줘야지 걔네들이 인지를 하고 뷰를 다시 렌더링을 해요. 리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리렌더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이제 스테이트가 다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브엑스나 리더스가 약간 그런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족한가요? 뭐 샘플을 보면서 하죠. 여기 샘플 조금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
run iOS 하면 돼요. 응? 아, 여기 타자 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 아예 리액트 코딩 처음이신가요? 진짜 여기 많으신 분들이 처음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리액트는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이쪽도 좀 나중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면요, 리액트는 그 프롭스랑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프롭스는 변경이 되지 않은 애들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프롭스는 사실 위에서 좀 들어오는 애들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전달 받아가지고 프롭스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프롭스는 변경되지 않는 애들이고 스테이트는 변경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dis.state.count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줬다. 카운트가 0인데 지금 1로 변경을 해줬으면은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렌더라는 함수가 다시 실행이 돼요. 리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하면은 내가 플러스 1이 해가지고 이제 1이 여기서 화면에서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이 한 화면에서는 그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제 얘가 홈이 있고 막 홈 1, 2, 3가 있는데 걔네가 다 같이 동시에 바뀌어야 될 때 이제 스테이트가 이게 안에서 요 컴포넌트 하나의 안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4개가 이제 다 바꿔줘야 될 때 이렇게 뭐 전달하려고 하면 복잡하거든요. 그걸 되게 쉽게 해주려고 리덕스나 모브엑스라는 게 생긴 거고요. 그 친구 그 모브엑스 얘가 이제 이 카운트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브엑스의 카운트를 향하고 있으면요. 그 모브엑스 변수를 변경해 줬을 때 다 4개의 컴포넌트가 다 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같이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브엑스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설치가 다 될 거예요. 제가 이 RN 이닛이라는 프로젝트 열어놓고 이제 이거 작업하면서 같이 슬라이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바벨 RC라고 해서 요거를 해줘야 돼요.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트랜스폼 리액 JS 소스 이게 뭘 하는,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를 써야 되는데 여기 안 써놨네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잘? 마이크 없이 해도 되나요? 마이크 없이 한번 좀 목소리를 내볼게요. 여기다가요, 이제, 아까 저 코드를 써줘야 돼요. 이제 이걸 설치하려면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인데, 여기다가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라는 거를 써줘야, 이제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모브엑스를 쓰려고 하면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골뱅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 문법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보통 모브엑스나 리덕스 쓸 때 스토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스토어가 만들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스토어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카운트 이렇게 옵저버블 골뱅이 옵저버블 있죠? 요 골뱅이 요걸 인식시키게 하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브엑스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모브엑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막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프로젝트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많이 주변에서 보시면은 잘 몰라가지고 막 해보려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아까 데코레이터 레가시 설치 안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얘가 바벨 쪽에서 컴파일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리셋인가? 얘들아? 잠깐만요. 그냥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것도 설치할 동안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설치하려고 하면요. 이제 이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나중에 뭐 빌드할 때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나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폴더 안에 딱딱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배우실 건데요. 이제 네이티브 이 친구들이 이제 JS 사이드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이티브랑 아까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브러리가 정확히 요 부분이랑 여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이거랑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듈을 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래. 설치하시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JS 사이드에만 이제 작업이 된 거면은 이제 링크라는 걸 안 걸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그 네이티브를 건드려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네이티브 사이드랑 JS 사이드랑 둘 다 작업을 해줘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내놓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링크라는 그 명령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스톨레이션 보면은 npm 인스톨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줘라라고 나와 있죠. 링크를 걸어주면 얘네들이 따다다닥 알아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복잡하게 또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되는 가이드들이 보통은 다 있는데, 이거는 깔끔해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깨지면은, 만약에 이게 잘 워킹이 하지 않는 경우가 어쩌다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인스톨레이션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결국 이 매뉴얼하게 하는 것들을 이 네이티브 링크라는 명령어가 실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스트링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다 완성이 안 되는 것 같네. 스트링 네, 이게 좀 완성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걸 좀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에다가 저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이걸 파일을요. 이렇게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임포트 뭐 getString from 뭐 이렇게 스트링 하면요. 그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getString 뭐 hello 이런 식으로만 쓰면은 이제 요 언어에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나온다. 디바이스 언어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한국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가 나올 거고 영어면 헬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네,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걸 활용했네요. 여기서 이 로그인 이게 이제 디바이스마다 영어면은 영어로 나올 거고 한국말은 한국말로 나올 거예요. 이 소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것도 참고예요. 참고 사항인데 데코레이터를 제가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바벨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 뭐 유용한 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경로를. 이제 절대 경로예요. 이제 제가 뭐 스트링의 경로는 여기니까 이제 어느 파일에 가서 이렇게 임포트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걸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하는 역할이 모듈 리solve라고 하고 패키지 보면은 바벨 플러그인 모듈 리졸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치해 주시고 아까처럼 뭐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워킹이 안 하나? 그러면은 제가 이게 스크립트를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잘 못 외우겠어가지고 다 적어놓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캐시가 쌓이거든요. 이제 이걸 막 인스톨하면은 그거가 이제 계속 제대로 리프레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코딩 하실 때 npm run start 아까 그 리셋 그거를 캐시를 해주면 돼요. 리셋 캐시는 여기 리액트 네이티브 스타트 리셋 캐시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다던가 이해 안 됐다던가 그러시면 로컬라이제이션 그 휴대폰의 언어를 바꾸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네이티브 개발할 때는 다 이게 있는 부분들인데 리액트 네이티브엔 디폴트로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네. CS 아닌 프로젝트가 작업이 많이 됐으면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가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입 세이프하지 않다. 근데 물론 이제 뭐 플로우가 만족스러워가지고 플로우를 잘 쓰시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요구 사항들이 막 생기거든요. 막 괜히 나중에 프로젝트 커져가지고 막 그 디버깅 하는데 인터프리터다 보니까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버그를 또 어느 위치에서 정확히 못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복잡하게 컨트롤 다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이 친구들이 조금 막아주는 데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면 결국 이런 욕심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도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공유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TS가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감싼 거라 가지고요. 사실 그렇게 뭐 조금 문법 뭐 TS에서 선호하는 막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만 좀 맞춰주면 될 거고 그렇게 크게 작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TS 파일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넣어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컨피그는 해줘야죠. TS 컨피그에 보시면은 그 allow.js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해주면은 그게 가능하고요. 얘를 안 해주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테스트 셋업인데 이게 사실 제일 복잡했어요. 저 이거만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이제 rn init 하면은 제스트라는 애가 이제 해주거든요. 컨피그를 해주는데 어디 갔지?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타입스크립트 환경에 맞춰가지고 또 제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막 셋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가이드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열악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다 적용을 해봤다가 엄청 꼬이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컨피그를 했는데 마지막엔 성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제스트 그냥 글로벌에 설치하시면은 이제 제스트 명령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설치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스트가 못 알아하는 건 오늘 설명을 하기 좀 그렇고요. 설명을 했죠. 제스트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좀 오늘 좀 하기
범위가 좀 커요. 제스트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npm install save하고 제스트 설치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여기 테스트 제스트 셋업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package.json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제스트 해가지고 뺏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 제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뭐 제스트 u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얘가 이제 잘 돌아가면은, 저는 안 깔았네요. npm 테스트 이제 잘 돌아가면은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패스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스크린에 이제 보면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스냅샷은 저희가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제스트를 돌리면 이제 알아서 스냅샷을 그려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 테스트 파일은 여기 보통 여기서 작업을 해요.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컨피그를 했고요. 예, 그냥 이 홈 컴포넌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그려지는지 그 정도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저리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 시작할 때 요 정도 환경이면은 뭐 추가적으로 할 게 뭐 서비스 연관된 거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작업은 처음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한 게 그냥 안드로이드로 치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런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제 매번 새로운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저걸 해줘야 되냐?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인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 뭐 만들었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npm install g 두부클라라고 하시면요, 이제 그 npm install g 두부클라라고 하시면은 이제 제가 만든 클라툴이 이제 설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철학은 뭐냐? 이제 아까 했던 그 반복적인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철학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런 거를 또 공유를 들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잘 스타일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오픈소스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읽기 편한 코드를 이제 짜기 위해서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처음부터 디렉트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했죠. 그래서 두부 이닛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여기 두부 이닛 하고지고 두부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프로젝트 네임 쓸 필요 없어요. 이닛 하면은 이제 네이티브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칠게요. 아니면은 뭐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이제 막 만들 거예요.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제가 한 작업들을 제가 할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러지? 매커 스펙시파이드 있었어요. 트랜스폼 데코레이터를 내렸는데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거시 오토 없잖아요. 이상한데 이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npm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없네요. 여기 없네. 왔다 갔다 너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요? 그래요? 이게 npm 스타트 같은 데 예약 걸어가지고 그냥 런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스타트 말고 다른 거 쓰면 런 써줘야 돼요. 참고로. 네. 그러고 아까 어디 갔냐? 어디 갔지? 그래서 열심히 이거 만들고 스트레스 테플릿 아까 두부로 만들었던 거죠. 지금 된 거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제 iOS 네, 됐네요. 아이고, 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그러고 여기서 이제 클릭하는 거 아까 잠깐 이제 스테이트 변경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클릭하면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앱스토어 요게 제가 이제 모백스 스토어에서 불러온 거고요, 변수를. 그래서 앱스토어 보시면은 여기 요 카운트 이게 getter setter예요. getter setter고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ount set get 했고 요거를 이제 앱스토어에서 저희가 변수를 불러오죠. 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 텍스트를 만들었고 버튼을 눌렀을 때 this.onClick을 타요.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이 호출이 되는데 onClick 호출이 되면은 스테이트를 원래 카운트에서 더하기 1을 해주고 이제 모백스 스테이트는 카운트에서 더하기 3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변수 같은 거 스테이트 변경하는 거. 모백스는 없어요, 디스패치. 그냥 약간 그 MS에서 나오는 RX처럼 그냥 바로 변수를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인지해서 다시 렌더링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클래스화하기 편하다고 한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막 오브젝트 타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변수 딱 바꿔주면은 알아서 렌더링이 되니까 클래스 안에다가 그냥 옵저버를 다 붙여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자바스크립트예요, 원래.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랑 다를 게 없어요. 문법이 조금 다른 거고, 조금 더 뭐가 추가가 된 거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요? 단점은 이제 웹 개발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실제 단점이요? 글쎄요. 근데 저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뭐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제 장점은 모백스를 이제 감싸서 또 나오는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뭐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리덕스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리덕스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뭐 리덕스 미들웨어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사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안 붙여도 되는 게 일단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트가 유튜브랑 그런 좀 유튜브란 거라니 스테이트가. 리덕스 같은 경우는 네. 바뀌는 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OS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디버깅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막 불편함은 딱히 느끼지 못해서. 이게 디스패치도 없이 그냥 다시만 바꾼다고 하면 되니까.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옵저버블이라는 애를 써줘야 가능한 거고요. 옵저버블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볼까요? 이 모비스 강의도 세미나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뀌네. 왜 바뀌지? 왜 바뀔까요, 성기님? 원래는 바뀌는 거는 맞는데 이제 컴포넌트에서 네. 바뀌었다는 걸 알지. 그러네요. 지금은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얘도 바뀌는 건데. 바뀌는데요? 그지. 그죠, 안 바뀌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스트릭트 모드가 있거든요. 스트릭트 모드를 쓰시면은 네. 액션으로 스토리 지정해준 컴퓨터에서만 목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프로젝트 아까 두부클라로 만들었죠. 요거를 돌려보고 5분 딱 남았는데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거가 이제 npm 스타트 또 하면은 저는 이제 npm 스크립트에다가 이걸 넣어놔가지고 npm run ios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패키지 같은 거 package.json에다가 자기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명령어들 써가지고 관리해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게이트 네이티브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일단은 짝이 보기 편한 툴이요. 글쎄요, 그냥 보는 편인데 있나요? 코드를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를 남의 소스를 분석할 때 좀 좋은 툴 같은 거 있나요? 네, 없다고 합니다. 뭐 리덕스 프로젝트면 리덕스 로거 같은 거 하면 스테이트 변화하는 게 로그로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래요? 네, 뭐 지금 진행되는 동안 Q&A 하죠. 아까 계속 했는데 질문들이 없으시더라고요. OS에서는 약간 패칭 작업을 리덕스 같으면 네. 패칭할 때 지금 패칭한다고 디스패치하고 네. 패칭 받고 네. 패스하고 네, 여기 모바일스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변경 얘가 바뀔 때마다 Q9에서 얘를 감싸고 있으면요, 이제 얘가 변경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냥 글로벌 변수 바꾸듯이 바꾸면은 이제 그때 그 부여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렌더링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디스패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바뀌면 자동으로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 이게 약간 MS에서 RX 막 그런 거 막 나올 때 약간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인지 네, 보는 거. 네, 그런 그것을 근데 뭐 얘 파라미터 하나 더 주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뭐 얘를 이제 뭐 로딩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 보통 이렇게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거든요. 벡터 세트에서 이렇게 줘요. 이게 이렇게 하고 로딩을 하면은 이제 얘가 예를 들어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컴포넌트 얘는 퍼블릭으로 스테이트 해야 되고요. 컴포넌트 did moun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explore 뭐 로딩이 이제 false면은 이거 만약에 얘가 false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네요. false면은 return 뭐 어쩌고 딴거 뭐 view 뭐 텍스트 로딩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뭐 set timeout 걸어가지고 그 3초 있다가 뭐 explore 로딩이 뭐 true로 할게요. 처음에는 false고 이게 불리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3초 있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옵저버 그리고 그러면 다시 근데 지금 두부클라 돌리고 있어가지고 아까 두부클라 해가지고 바로 두부 스타트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안 된다, 나 아까 슬라이드 막 다 따라했는데 막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 한번 따라서 이닛 해가지고 돌려보시고 이제 프로젝트 나오는 거 보고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까 그것도 돌려볼게요.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알겠어. 네, 로딩 떴죠? 3초 있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옵저버가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아까 어떻게 됐지? 이거를 써줘야 돼요. 이걸 써줘야 얘가 이제 바뀐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이래 또 그거 그냥 목적어 아니야? 옵저버 맞죠? 헷갈리네. 목적어. 저거. 네, 3초 뒤에 바뀌어야 되는데 네, 바뀌죠. 이렇게 뭐 인디케이터 뭐 하면은 여기다가 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누구죠? 제가 옛날에 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서 했던 거요. 근데 이제 글쎄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제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 같은 거 이제 강의에서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 거, 프로젝트에 썼으면 좋겠는 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슬랙 같은 데다가 이제 좀 알려주시면은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던가 뭐 라이브러리도 좀 작업을 해보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든 일반 안드로이드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전문 같은 것들이 가능한 난독화 과정이 가능한가요? 안드로이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안드로이드가 빌드할 때 하는 환경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따라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첫 번째 미덕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진도를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뭐 알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슬랙 같은 데 잘 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드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못 해가지고 없고요. 7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이제 2주에 또 한 번씩 매주 할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은 다른 분들 이제 뭐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2주에 한 번은 좀 Q&A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